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란물을 봐서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란물. 보는 사람의 말초신경적 쾌락을 증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는 또 상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뭐 쾌락만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자체는 그것을 보는 사람 스스로만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일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뭐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런 것인지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음란물 제작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자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수채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누구든지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형사처벌을 받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뭐 대체로 유럽 국가라든지 미주 대륙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대체적인 국가는 그 음란물의 내용 속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소위 그 아동 포르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외에는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법제도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음란물의 규제는 세계적인 동향이고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음란물, 과거에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는 음란물은 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유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CD로 제작을 해서 유통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능한 유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일반 형법이, 형법상의 음란물 죄가 있죠. 음란물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파일의 형태로 음란물이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그 이전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사이버상의 음란물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유명한 판결이 있죠. 사이버상의 음란물, 파일로 된 음란물의 경우는 그것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음란물에는 해당이 되지만 형법상의 음란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냈었죠. 그래서 사이버 음란물만큼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서 새로 규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2항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사이버 음란물을 뭐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기본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고, 또 사이버 음란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전송을 한다고 하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이외의 다른 법률,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꼭 음란물이든 아니든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어떤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촬영하는 죄, 몰래카메라 촬영 죄도 성폭력 처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 그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죄. 그래서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만을 규제하는 어떤 법제도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그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음란물 유통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법제도를 다 바꿔야 될 겁니다. 바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법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음란물의 유통이 심한 것은 또 스마트폰이 기여하는 바가 크죠.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과거에는 음란물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통째로 복사해서 그렇게 감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그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음란물을 그 사이트에서 복사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시키면 음란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고, 또 음란물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의 음란물 사이트는 그냥 항시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음란물 사이트로 접속만 된다면 얼마든지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사이트를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사이트 우회 접속도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음란물을 접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음란물 단속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란물 이용자의 경우는 단속이 어려운 상태이고,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음란물 유통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경우도 음란물 유통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적발이 가능하지만, 적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음란물 규제가, 통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물에 관한 한 어떠한 법률 제도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우리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 네티즌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금은 우리 실생활의 60, 70%, 70, 80%를 다 인터넷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음란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노골적으로 감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좀 다지고 또 좀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이버 윤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사이버 윤리의 대표적인 것은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또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지만, 이런 음란물을 애용하는 것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음란물 애용자들 중에는 음란물을 나 혼자서 이용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음란물이 있다면 그런 말이 타당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음란물이 유통되게 되는 가운데에서 본인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그 음란물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너무 독단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음란물에 심취하게 되면 중독 형상에 또 빠지게 되고, 또 정신과 신체를 골고루 망가뜨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음란물을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저의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